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좀 떠들썩했고요. 그 1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지난 1년의 오거돈 부산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변성환 부산시 행정부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김진홍 자유한국당 부산시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끝으로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 모두 각각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 변성환 행정부시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품고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과정이라는 것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또 부산시가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그럴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든지 금년에 개최될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와 같은 부산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주요한 순간이 도래를 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 여러 가지 주요 사안들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의장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오 시장님 취임 1년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한마디로 오거돈 표 시정이 안 보인다, 1년 동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삼수 끝에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그런 기대가 컸지만도 제일 가장 기치로 내걸었던 게 시민과의 소통, 시민과의 협의를 내세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오거돈 시장님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나 세력들로부터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 공무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볼 때는 좀 그동안의 이 불신이라든가 너무 정무 라인에 치중하는 그런 것들을 이래 볼 때 물론 뭐 짧지는 않은 시간이지만도 아직도 준비 중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요약한다면 오거돈표 시정이 보이질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차 교수님, 지난 1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벌써 1년이 지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겨우 1년 지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뭔가 시정을 평가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애매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그래도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오거돈 시정 체제가 정말 2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촛불 탄핵 전국의 어떤 정치적 경향을 겪어오면서 시민이 만들어낸 탄생시킨 정권의 관점에서는 시민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감동 있는 시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반성할 부분이 여전히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보면 3년이 남았다. 그래서 반성할 걸 이번 일주기 평가에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3년을 더 열심히 하면 저는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말씀 중에 벌써 1년이냐? 이제 1년이다. 예, 정말 다른 부정과 긍정이 오가고 있는 그런 말씀. 자, 오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기대가 컸죠. 이게 23년 만에 새로운 정당,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그 시정부의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워낙 열망이 높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또 시정 전반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왜 그러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시민들이 1년 지난 이 시점에 평가를 할까를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이제 선거 때부터 가덕신공항이라고 하는 워낙 부산의 미래로 보자면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 이슈가 크게 부각됐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일자리 문제가 힘든데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계속 가덕신공항에 대한 혹은 등록 엑스포와 같은 큰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그러면 저게 과연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거돈 시정에 대한 그 정확한 방향성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 시정 곳곳에 녹아나야 되는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런 색깔들이 크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3년이 남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최근 조사한 거에 따르면 3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떤 변화를 보여줄 건가에 대한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2년 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 부의장님도 이제 오거돈표 시정이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빅 이슈에 너무 작은 것들이 묻혔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23년 만에 지방 정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1년 동안 이게 쭉 보셨으니까 뭐가 가장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뀐 게 크게 눈에 안 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분명히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오 총장님부터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예, 전문가하고 저희 이제 뭐 시민단체 연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평가가 딱 엇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 시정부와의 변화가 보이느냐, 그 점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와 동시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느냐? 기대감은 있다가 또 높아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데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대한 그 가장 중심에는 다른 것보다는 기대에 대한 중심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오거돈 시정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뭐 다른 내용들을 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고요. 조직 개편이 뭐 3번이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시민이 만족할 만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물어보시면 행정부시장님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여기까지만 제가 끊고 그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짧죠. 그래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짧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인다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 민선 7기에 초창기에 1년이라는 기간이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크게 한 3가지로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경계를 넘은 협력이란 부분이라고 새로운 상생 협력의 시대를 저희들은 열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부울경이 같은 형제의 지역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사사건건 과거에 반목하는 그런 일들, 뭐 공항 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기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를 넘은 상생 협력의 시대를 저희들이 만들어갔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낡은 과거의 단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꼬여있던 많은 묵은 과제들을 저희들은 해결을 했고 그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구포 게시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관련되는 진실 규명의 문제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좀 정상화시켰다는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사람 중심의 시정 운영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생각을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가치에 두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OK 1번가 운영이라든지 우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부산 아이 다 같이 키움 이런 보육 정책들 그리고 고교 무상 급식 확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시책들을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은 많이 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인 이제 부의장님은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부울경이 상생 협력을 했고 또 낡은 과거의 단절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시정 운영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반론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어쨌든 야당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과연 바뀐 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그 뭐 짧은 1년이지만도 되돌아보면은 썩 그렇지는 못하다. 변화와 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지난 그 선거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게 변화되는 이런 바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그 남북 화해 무드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이 지방 권력이 바뀐 1년 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 사회적 이런 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소홀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공항 문제도 중요하지만도 예, 당장 시민들이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밀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예, 상당히 높다. 분명히 이렇게 시일 생각이 차원에서는 이제 성과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당장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BRT, 오페라하우스, 부전천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중단시키고 BRT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었고 오페라하우스는 결국은 BPA 항만공사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 부전천은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하기로 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일단 BRT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BRT를 사실 공론화위원회라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 자체는 저는 굉장히 오거돈표 시정에 원래 지향했던 바를 정확하게 구현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BRT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술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굉장히 많은 거고 여전히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시도를 했지만 어떤 곳은 실패하고 어떤 곳은 또 성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행정관료 관점에서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방향을 정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눈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눈은 명백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더라도 정확하게 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어떤 종류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책임지고 내놓으면서 의견을 묻고 참고하는 그런 자세들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추가로 저는 오거돈 시정 체제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을 홍보하고 포장하는 능력들이 사실 좀 그렇게 발휘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서병수 시정 체제 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뭐 TNT 2030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민생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한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결국은 내용은 없었죠. 알맹이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데 오거돈 시정 체제는 좀 그런 포장하는 그 기술들이 저는 상당히 조금 제약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남은 3년은 좀 네. 그런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저는 적극적인 시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시는 게 높네요. 왜냐하면 포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이제 포장을 꼭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못하는 부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저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 좀 잘 포장해서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뽑아놓은 시정이 뭔가를 잘하는 것들을 봐야 나도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접할 기회들이 많지 않으면 예. 시민의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BRT 공론화위원장님이 여기 계시긴 한데 직접 물어보면은 본인이 말씀하시기가 좀 거리낄 것 같아서 제가 좀 애둘러서 차 교수님께 여쭤봤고요. 오페라하우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BRT 공론화위원회는 좀 잘 됐다, 소통의 어떤 일환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페라하우스 문제는 좀 석연찮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뭐 부의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페라 하우스도 어쨌든 서병수 시장이 계실 때부터 추진해 왔던 그거요. 예. 그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중단이 되고 결국 오거돈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재검토 이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원상태대로 이래 돌아가면서 공사 중단에 따르는 사실상 비용 손실 예. 이런 부분들도 이래 로스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임 시장을 비판을 해왔다 하면은 오거돈 시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은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오거돈 시정의 하나의 무능의 대표적인 어떤 이런 사례다. 이렇게까지도 저는 말하고 싶고요. 오페라하우스를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다. 예, 예, 바로 말씀 예, 듣겠습니다. 그 오페라하우스 문제는 오해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 민선 6기 때
건립 계획은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2,500억입니다. 이 건립비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며 향후에 이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네. 진행만 됐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2,500억이라서 다시 논의를 공사를 준다는 논의 과정에서 예. BPA로부터 항만공사죠. 항만공사로부터 800억이라는 자금을 얻어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2,500억 중에 아시다시피 1,000억은 롯데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 1,500억 되는 큰 재원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재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800억이라는 돈을 얻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한 그다음에 향후 이런 부분에 BPA와 관련돼서는 향후에 있을 운영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튼 거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이런 공간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기술분과에서 논의가 있지만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렴을 해야죠. 그래서 깊이 있게 그런 설계 부분까지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진행을 차차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오거돈 사무총장님이 질문 하나 하실 것 오거돈 같아서요. 사무총장. 예, 오거돈 사무총장 죄송합니다. 오문범 사무총장님. 예,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죠? 죄송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과정이든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번 좀 검증하고 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그 어떤 프로세스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에서 BRT도 그랬고 오페라하우스도 그랬고 부전천도 그렇고 네. 다 무조건 일단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먼저 발표를 하고 뒤에 프로세스를 밟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반대했다가 다시 뒤집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시정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예. 뭐든지 끊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면 과정을 다시 밟아보겠다 해서 일단 전면 재검토를 해보고 이 시민들이 원하고 프로세스가 맞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정책을 가면 사실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 6기에서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지금 부전천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비까지 반납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재추진의 비난은 뭐 원탁 회의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뭐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향후에 3년 정책을 펴실 때는 이런 정책들을 하기 앞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 정확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시정을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런 얘기를 들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얘기하면서 저 부전천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부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오거돈 시장님께서 지난해 11월 30일에 이거 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비까지 반납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원탁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부전천 복원 사업을 뭔가 다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네.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앞서 뭐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전천 복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이거를 중단하겠다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국비 반납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는 생태하천 그 복원 방식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린 사항이고 그렇다면 국비가 안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2층 구조죠. 이 기능 분리형 복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다시 고쳐서 생각을 하고 예. 어떤 부분으로 복원을 해 나가든가 그런 그런 그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원탁 회의란 거, 시민의 의견 수렴, 뭐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나 예. 합리적인 복원 방식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게 시의 보관입니다. 근데 국비를 반납하면은 국비를 다시 따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장 들어서요. 따오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민선 6기에 추진했던 그 방식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 의견을 저희들이 환경부로 받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중단을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 입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술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건 환경부 예산을 쓸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전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이전에 있었던 서병수 시정체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너무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이게 정말 가능하냐, 동천도 제대로 악취 제거를 못 하는데 정말 부전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해관계의 차이들 이런 것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 몰아붙인 부분들이 서병수 시정체제 때 저는 있었다라고 보는 예. 거죠. 저는 그 결과들이 사실은 지금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걸 뒤집었다라고 오거돈 시정체제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조금 어불성설인 면이 있지 않을까. 네, 부시장님. 예. 그 전임 시장님을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뭐 오페라 하우스도 잠시 그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전혀 세부적인 진행 사항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전 시장님 계실 때도 부산시 정책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래 차지하고 이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BRT라든가 오페라하우스라든가 결과적으로 부전천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시정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이 정책적인 사업은 어떤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로나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거는 아니지만도 그러나 어떤 책임이 조금 이래 모호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공로라로 넘기고 지금 현재는 보면은 공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공로나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명확한 논리나 이런 대안이 없이 사업 중단이라든가 재개라든가 목폭비 그 안에 목폭비 반납 이야기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명확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소신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에 시민들이 볼 때는 불만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예, 돼요. 뭐 짧게 총장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부전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부가 잘못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어쨌든 이걸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정의 난맥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공무원 징계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공무원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를 열어놓고 보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 보고 잘못했으니까 징계하겠다. 사실 뒤에도 뭐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볼 때는 오 시장님께서 버럭시장으로 지금 초반에 막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이 만약에 부시장님 말씀처럼 6개월 뒤에 이거 새로운 프로세스로 할 것 같았으면 지금의 방식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부전천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냈다면 지금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접었던 것을 다시 6개월 뒤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볼 때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이 새롭게 제기하신다면 그때 당황은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입장 변화를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고 이건 이전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만 놓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까지 들었고요. 워낙 또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차례 기구 개편인데 1년에 세 차례면은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기구 개편인데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 다른 분들의 의견 들은 다음에 이제 행정부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일단은 1차 때 뭐 7월 달에 지난해 7월 달에 했고 2차 때 또 지난해 11월 달에 했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1, 2차 때 개편의 방향보다도 이번에 개편한 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편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은 이제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오류들을 시정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판을 짜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근데 좋은 부분들이 이제 합의제 기관 같은 것들을 감사관실 같은 것들 제가 이제 감사위원
부산시에도 있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민간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위원장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진하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오거돈 시정 체제가 하려고 했던 원래 방향대로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시민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시민행복추진본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 부분에서 사실 시민협치의 굉장히 핵심적인 권한 부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빼버려서 네. 그게 뭐 거의 홍보 기능만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저는 좀 덜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명백하게 너무 잦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적어도 오거돈 시정체제 1년의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 속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저는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왜 그렇게 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갑자기 8개에서 12개로까지 늘렸을까? 결국 국이 만들어진다는 걸 제 느낌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인사행정 같은 것들을 해보면 국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느낌은 대단히 좀 느리고 더디고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관료 체제로 네.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정무라인에 대해서 좀 더 늘리겠다. 이것까지도 이제 인사의 어떤 난맥상이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이 1년 만에 3번을 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도 그렇고 공무원 자체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거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예를 보더라도 네. 이 행정 조직이라는 게 이거 민간 조직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330만 시민의 삶을 이거 담보하는 시청의 이 행정 조직이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수시로 이래 바뀌는 것. 벌써 이게 애당초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그대로 뒤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 반복해서 이래 변경하는 이런 과정을 이래 거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이래 조직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직을 한번 바꾸게 되면은 이 예산도 같이 따라 또 수반이 됩니다.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각종 인쇄물, 공무원들 명함도 바꿔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간판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들 또 다 그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더 혼란을 지금 많이 느낍니다. 뭐 1년에 3번씩이나 바뀌니까요. 조금 하려고 해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배우려 하면은 다시 또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각 부서의 명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공무원들조차도 너무 이 부서의 명칭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조차도 도대체 이게 어느 부서인가를 모르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조직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과연 내부에서도 이래 혼선이 올 정도 같으면은 이건 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어떤 이런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뭔가 철학이 없다. 더 이상은 이런 전철을 안 밟겠다라고 하지만도 과연 뭔가 뚜렷한 철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자주 바뀌겠느냐. 예, 부시장님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세 차례 하는 과정에서 1, 2차 개편 때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개편할 때는 아시다시피 시민 중심, 시정 중심이라는 큰 화두를 현 민선 7기에서 던졌기 때문에 시민행복추진본부란 것을 만들었고 과거에 옥상옥이란 평가를 받았던 우리 시정혁신본부라든지 이걸 폐지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왔습니다. 두 번째 조직 개편할 때는 또 혁신성장에 대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성장전략본부도 만들고 그리고 친환경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실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거의 잘못된 경험 이게 반성은 굉장히 빠를수록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빨리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덧붙여서 하는 계기는 이번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3개 국을 늘릴 수 있는
그 룸을 줬어요. 저희들이. 예, 예. 이제 세계국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예. 이번에 안정적으로 이제 세 번째 조직 개편을 했겠죠.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들릴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여하튼 앞으로는 요거는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요. 예, 예.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무라인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안 해주셔서 정무라인에 대한 얘기 온범 사무총장님께 조금 더 듣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뭐 그 시정 1년 평가에 보니까 정무 라인을 민선 6기 때보다 거의 배로 늘린 거에 대한 것이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정무 라인을 늘리고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소위 늘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조직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외부 개방형이라든지 정무 라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통한 어떤 그 분위기를 혁신하는 네.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정무 라인의 내용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정무 라인이 들어왔을 때 그 정무든 개방형이든 이런 외부에 이제 수혈이 됐던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사실은 정권 초기에 시정부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나 또 행정 라인과 안 맞다고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으로 전달돼 오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명확한 입장 정리 같은 것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조직에 잠깐만 한 말씀만 얹자면 조직 개편을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내부의 소통이 정확하게 된 것이냐. 내부 어차피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한 가지와 한 가지 더는 이제 과연 각 부서에 맞는 콘텐츠를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시민 행복추진본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네. 사회통합 담당관실이 지금 행정자치국으로 옮겨버리면 핵심 기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점검되고 지금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뭐 방금 이제 우리 오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직 개편 문제는 뭐 중원부원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시민행정 소통본부에서 시민 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시민협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관련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보완하고 하는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라인 문제 부분은 우리 오 총장님 얘기했듯이 숫자는 저희도 뭐 공감을 100%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예. 부분이 중요하다는데, 어떤 조직 체계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인적 쇄신 분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예. 다르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권력이 23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2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공직사회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조직입니다. 23년 만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 과정들이. 그러면 이제 민선 측위는 어떻습니까? 그 변화를 바꿔보라고 시민들이 새롭게 뽑은 분입니다. 네. 뽑은 시정이고. 그럼 바꿔야죠. 그럼 바꾸려면 23년간 계속되는 그 행정조직이 과연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간의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꾸준히 연구를 해왔던 그런 정무 라인들이 들어와서 이 같이 안정적인 부분과 혁신적인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지 예. 제대로 시정이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 우리 오 총장님께서도 평가하셨듯이 이제는 처음에 그런 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혼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게 과정은 민선 이제 출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안전됐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은 원활하게 잘 소통도 되고 예, 예. 그렇게 협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무라인과 공무원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불거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안정조건에 네,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저는 예. 오히려 그런 어떤 불편한 갈등들이 적어도 2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어떤 시정 체제에서는 나타나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3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오고 똑같은 생각 속에 갇혀 있던 분들하고 예. 그런 것들을 뒤집어 보겠다라고 새롭게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사실 아주 불협화음 없이 간다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그게 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가 바뀌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는 해줘야 된다. 대신 저는 정무라인들이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들어갔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들어가서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존재감이 오히려 덜 드러나서 나는 오히려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예. 생각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존재감이 덜 듭니다. 드러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그게 부분이 문제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와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처음에는 같은 정당 소속의 시의회와 시장이 이제 나오면서 이 갈등이 좀 덜하지 않을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되고 여기에서 이제 시의회와 시장 간의 어떤 갈등 양상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결국 공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시민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볼썽사나운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뭐 부의장님 어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시의회와의 어떤 이 관계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시의회도 그렇고 시의회 자체 내부도 그렇고 시정하고도 그렇고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시민과 소통은 하겠다고 하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그중에서도 야당과의 어떤 이런 소통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야당이 배제되는 어떤 이런 상태. 또 아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의 어떤 서로 이 야당과의 어떤 소통 이런 야당은 것들에서 아예 검증에 안 들어가셨죠? 예, 그렇죠. 그때 당시. 예, 예. 검증이 안 들어간 게 저희들이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한 게 조금 거기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제안한 게 저희 야당으로서 제가 이제 제안을 이제 시정질문을 예. 통해서 했는데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시의 보좌관, 시장의 보좌관이 실무 과정에서 참여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로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덜덜이서는 이런 야당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 참여를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도 현재까지도 볼 때 어떤 특히 야당과의 이 협치 관계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대화할 용의도 있고 뭔가 좀 하면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전혀 숫자적으로 예. 힘의 균형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3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산 시민의 36%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또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 검증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보이콧했던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야당과의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같은 여당과의 소통도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 임원들 최저임금 몇 배까지만 받게끔 임금 딱 정리하자.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부산시에서 이걸 좀처럼 공표를 안 했습니다. 한 번 공표 안 하는 건 알겠는데 두 번째 재심의에서 의결까지 했는데도 공표를 또 안 했단 말이죠. 결국 5일이 지나서 시의회 의장이 공표를 했는데 의장님, 부시장님 이 네.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네네네. 갑자기 청문회도 갔다가 살찐 고양이 그렇죠. 조례도 워낙 갔다 좀 소통 시간이 문제도 짧아서,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질책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와의 소통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살찐 고양이 조례, 그러니까 부산 광역시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죠. 네네. 임원들이나 이사장 부분들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의 7배, 6배 일정 수준의 임금을 못 넘도록 하는 조례 네.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과정상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나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를 했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례다. 이런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고 예. 그런 회신을 받았던 법적인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의회에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의 요구를 했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재의결을 하신 거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포를 안 한 이유는 이거는 저희들이 제의를 요구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에서 다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중앙부처에서 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하는 노력에 일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산시의 조례를 계기를 해서 법령을 바꾸려고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로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법적인 맞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거고 다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법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는 예, 예. 그런 취지로 전파가 된 거고 그 노력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결실을 맺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이게 견제와 균형이 합리적으로 잘 된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저는 살찐고양이 조례는 사실은 이게 정말 내용이 있는 거냐, 내용이 그만 정말 이렇게 정말 심상정 의원이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정말 혁명적인 수준의 그런 법이 조례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당사자가 누구냐, 저는 오히려 부산시가 했던 대응들, 그다음에 또 행안부가 했던 대응들, 이런 대응들이 행정부나 집행부 쪽에서 했던 대응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너무 높여버린 그런 느낌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좀 저는 자치법권이 굉장히 제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자치법이 제약되고 예, 예. 있는데 저는 의회만 그 자치법권의 제약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중앙정부에 더 많은 자치법권을 달라고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저는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들도 그런 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입법권이 더 강화되는 방향의 유권 해석들을 지방 행정기관의 관료들이 내려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들이 좀 결여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과 같은 사태들이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불거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예, 예.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한편에서는 좀 씁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사실 들었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오거돈표 시정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덕담을 하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총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예, 뭐 1년 동안 그 평가한 내용들 또 시가 발표한 내용들 쭉 제가 자료를 싹 다 봤는데요. 뭐 하신 일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표가 안 났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과 동시에 우선 지금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메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2030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산은 원도심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또 도시의 어떤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이 이제 그 국가 사업으로만 지정됐을 뿐이고 아직은 또 해외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청년들의 문제, 또 부산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정부와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여전히 청년들의 문제, 인구가 순유출이 2만여 명이 되고 또 거기다가 2030 세대가 훨씬 더 많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어떤 공간들,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진짜 그걸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부산시에서 안 될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도 그런 내용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과제를 만드는 다음 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 교수님. 저는 좀 오거돈 시정체제
대단히 아쉬웠던 부분들은 사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청년들도 일자리 없고 특히 부산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그림으로 부산 경제를 23년 동안 있었던 이전의 정권과 어떻게 차별성 있는 그 패러다임으로 갈 거냐에 대한 저는 청사진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예. 그 청사진만큼은 좀 이준현 하시면서 그 3년 동안 좀 만들어서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지금 보면 경기 지표들로 보면 부산은 조금 이렇게 상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부산 시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수들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시민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은 시정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내지 못한 측면들 네.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경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뭔가 고생하고 있지만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희망들을 조금 포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 저는 예. 그 오거돈 시정이 사실 리더십이 부재한 부분은 명백한 것 같은데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저는 그 오거돈 표 리더십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어쨌든 그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이런 시기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를 만나면 과거에는 인사를 장사 잘 되십니까? 사업 잘 되십니까? 하는데 지금은 그 말을 아예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좀 직접적인 좀 치중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오거돈 시장이 성공을 하려 하면은 선거 때 제시했던 시민과의 약속, 공약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은 그게 다 완성이 됐을 때는 분명히 4년의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취임 초기부터 언론사의 그 시장님의 그 평가가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이런 거 초기에 낮아버리면은 이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비상체제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거돈표 시정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할 얘기는 많죠. 네. 많은데 어쨌건 뭐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하기는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예. 여하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따끔한 질책과 격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 똑같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예, 1년간. 근데 디테일하는 부분, 큰 틀에 말고 디테일하는 시민이 체감하시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는데 그것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함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정책을 이제 소통하면서 하는 더 노력들을 더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1년 뭐 지났죠. 3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더 깁니다. 3배나 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간 준비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예. 성과를 내는 그런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 3년 남았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 모두 그 기저에는 지난 1년을 글쎄요, 긍정적이보다는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년 차에도 비슷한 이런 토론을 할 겁니다. 2년 차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저희 시사포커스에서도 계속 꼬집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